열공이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을 콕콕 찌르는 삼지창국어 주희쌤이에요. 자, 이렇게 티플레이 영상 제 2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편에서 정말 많이 참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고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자, 오늘은요, 그 고민들 중에서 선생님이 2개를 골라서 영상으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적인 고민 1개, 학습 외적인 고민 1개, 이렇게 2개를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인 친구가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고민이 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요, 옆구리살을 빠지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10번씩 3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팔을 이렇게 귀에 가져가 주시고요. 다리 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어때요? 좀 힘드시죠? 왼쪽도 이렇게. 네, 피디님들 잘 하고 계시죠? 네. 말이 없는데 이렇게 10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구리가 굉장히 땡기죠, 그렇죠? 네. 네. 제대로 하셔야죠. 옆구리.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2번째 동작인데요. 이 2번째 동작은 복부. 네, 이 복부 우리 앉아만 있으니까 또 이 복부가 이렇게 배가 나오잖아요. 네. 이 복부가 빠지게 도와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나도 힘들어. 3, 4, 5, 6, 7, 8, 9, 10. 반대쪽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복부에 힘을 딱 주시고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네, 왼쪽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반대 잘 안 되죠? 네. 5, 6, 7, 8, 9, 10. 나 지날 것 같아. 네, 이렇게 2번째 동작. 네, 마지막 3번째 동작은요.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허리 뒤에 보면 이제 살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옆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놓고 가슴을 내밀면서 뒤차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7, 8, 9, 10. 자, 반대쪽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하루에 10번씩 이거를 3회씩 하면은요. 네, 복부, 옆구리, 뒤에 허리살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 쌤, 응? 근데 이거 원래 있는 동작이에요? 나도 봤지. 나도 이거 팔 잘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그치? 큰일이네. 그래도 하면 살은 빠질 거야. 여러분, 화이팅! 자, 지금부터 2번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적인 고민이에요. 네, 먼저 사연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땡땡입니다. 고민 상담 팁플레이가 올라왔길래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전 과목을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어를 외우는 게 힘들어요. 특히 문법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음, 모음체계 외우는 방법, 소리의 길이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또 이 부분은요, 아주 자신있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선생님 문법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문법 하면 이제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친구들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 후에 이해한 내용을 도식화해 보는 거예요. 뭐 표로 그려본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암기하는 팁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발음을 해보고 의문체계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해보고 이해를 한 후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선생님 오늘은 의문체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의문체계. 선생님 강의 중에도 사실 이 우리말 의문체계에 대해서 강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1학년 2학기 미래윤 교과서 또 신사고 우 교과서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말 의문체계를 공부하는 방법 또 잘 암기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은 의문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의문의 정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의문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의문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요, 바로 자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음 알고 있죠, 그렇죠? 자음이에요. 자음은요, 의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요, 뜻이 다릅니다. 그쵸? 그러면 이 물과 불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미음과 비읍입니다. 자, 미음과 비읍 때문에 뜻이 달라지죠. 바로 미음과 비읍, 자음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의문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은 모음입니다. 모음에는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단모음 같은 경우는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모음 변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단모음에 10개가 있고 이중모음에 11개가 있습니다. 자, 모음도 의문의 종류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물과 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 말. 뜻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과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지금 다른 거. 여기는 우가 쓰였고 여기는 아가 쓰였잖아요. 바로 이렇게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소리는 우와 아. 모음입니다. 역시 모음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보면, 자, 말을 짧게 발음했을 때는 이제 동물 말, 그쵸? 우리가 타는 말이죠. 그리고 길게 발음했을 때는 우리 사람이 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요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짧게 발음되는 거 길게 발음되는 거 외우는 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진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 네, 그런 팁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좀 이해한 내용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림을 잘 그리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말이에요. 말에 다리가 있겠죠? 네. 말 맞죠? 네, 말이야. 말에 이제 발이 있습니다. 발. 그죠? 발. 그리고 말에 눈도 있죠. 눈. 그리고 얘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이야. 그죠? 그리고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린 거 있죠? 이건 다 짧게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네, 선생님 중학교 때 진짜 공부한 방법이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림은 보지 말고, 네, 그림은 지울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나만의 방법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억양도
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볼까요? 지금 학교가 하고 끝을 올렸어요. 학교 가냐고 묻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교가 끝을 내렸어요. 그럴 때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억양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의문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우리말 자음체계 알려드릴게요. 자, 자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기준 3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술, 네, 그다음 여기가 잇몸이죠. 그리고 센 입천장은 우리 친구들 혀로 이렇게 천장을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센 입천장. 그 뒤에 보면은 무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린 입천장, 그리고 목청. 소리 나는 위치 알아두시고요. 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 소리, 무, 브, 뿌, 프. 발음을 직접 해봐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무, 브, 뿌, 프. 자, 잇몸 소리, 느드뜨뜨르스스. 네, 느드뜨뜨르스스. 다 하나하나 해보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느드뜨뜨르스스. 해서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죠.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 자, 혓바닥과 센 입천장, 혀의 여기 천장의 딱딱한 부분에서 나는 소리. 즈쯔츠, 즈쯔츠. 발음해보세요. 즈쯔츠.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는 그 뒤에 이제 좀 약간 무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 목청 소리. 목청에서 나는 소리. 히읗.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파열이 이제 터트린다라는 뜻이죠. 자, 마찰음은 통로를 좁혀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립니다.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기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음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니까 요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펑, 텅, 쿵. 네,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쓰시면 되겠죠. 펑, 텅, 쿵. 그 다음에 파찰음은 쯔쯔쯔, 마찰음은 스스, 흐, 스스, 흐. 그 다음에 자, 비음 같은 경우는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이제 입안에서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리고 유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친구들 르 해보세요. 르 하게 되면 양 옆으로 공기가 흐르죠. 그래서 흐름 소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사라는 말은요, 평범히,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보통의 해서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내는 소리죠. 그 다음 된소리는요, 성대의 근육을 긴장하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쌍자음 해당하고요. 거센소리는 숨을 거세게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치크프트. 네. 그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표를 다 그려놓고요. 이제 안에를 채워보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한 후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 세기,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 외우는 팁을 드려야죠. 요게 중요하다. 요거를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안에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바다, 사자가, 흥. 바다, 사자가, 흥. 요거 채우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야. 바다, 사자가, 흥. 마누라야. 바다 사자가 흥 마누라야.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이해한 후에는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암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채운 다음에 뭐 된소리, 거센소리는 우리 쉽게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음체계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모음체계. 자, 모음은 어떻게 나뉠까? 모음은요,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3개 나와요.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자, 전설모음인데, 이게 앞전자에다가 혀설이에요. 그러면 혀의 위치가 앞에 있다는 거죠. 후설은 뒤우자예요.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발음을 다 해봐야 돼요. 이, 에, 위, 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위 제외해. 선생님 키를 싫어해. 키위 제외해. 에 쓰인 모음이에요. 그리고 후설 모음은 자 발음 해보셔야 돼요. 으, 아, 우, 오. 네, 혀의 위치가 뒤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웠어요. 금붕어 좋아. 네,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네. 자,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높낮이 고, 중, 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발음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팁 드릴게요. 자, 이, 에 이렇게 나왔는데 혀의 위치가 낮아질수록 입은 더 크게 벌어져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눠지는데 자, 평순이라는 말의 뜻 알고 갈게요. 평평할 평입니다. 순은 입술순이에요. 그럼 입술 모양이 평평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순모음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 네, 둥글어요. 둥글 원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발음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자, 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한 후에는 우리 친구들이 발음을 다 해본 후에는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고요. 자, 혀의 앞뒤에 따라서 앞, 전설모음, 후설모음,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자, 평순, 원순,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되겠습니다. 요거 딱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키, 위, 제, 왜, 해. 나 키위 싫어해. 키위, 제, 왜, 해. 그 다음에 금붕어 좋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금붕어 좋아.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점 반드시 발음을 다 해보고 이해를 한 후에 표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의 의문체계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만든 건데 이거 보시면 선생님도 이렇게 표를 딱 그려놓고 안에 채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활동 꼭 해보셔야 되고요. 또 모음체계도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준 적고 표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다사자가 흥, 네, 마누라야. 그다음 키위 제외에 금붕어 좋아.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되시죠? 우리 친구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